되게 재밌는 게 저번에 저희 교회에서도 발표를 하는데 그때도 컴퓨터가 꺼졌어요. 예배 중간에.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안 넘어가니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승헌이 발견한 나만의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말로 얘기하면 CVDIP인데 C가 없고 VDIP를 이 사람이 어떻게 잡았는가. 네, 다음. 이승헌이 항상 갖고 있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보시면 왜 내가 여기 있냐? 내가 왜 태어났냐?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본인이 던진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서 뭐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하도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저 질문 때문에 다른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얘네 집에다가 공부 잘하는 친구를 이제 하숙을 시키면서 공부를 시키게 했는데 전염을 시킨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너 공부 왜 해? 좋은 대학 가려고. 대학 가서 뭐 하게? 성공하려고. 성공해서 뭐 하게?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더 이상 얘하고 대화를 할 수 없다 막 이래서 하니까 이제 이승헌이 혼자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고민을 하면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자기 뇌에다가 계속 질문을 해요. 그래서 다음 보시면, 근데 이제 계속 그런 상태니까 대학도 뭐 재수 삼수 하고 막 이제 거의 집안에서는 이제 내놓은 자식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는데 다리 밑에 쓰레기가 이만큼 쌓여 있더래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저렇게 오물이 막 가득 있는데 저 모습이 자기 모습 같은 거예요. 이승헌이 보기에 야, 다른 사람들이 다 쓰레기처럼 보는데 저게 나 같다. 그래서 그럼 내가 저걸 어떻게 할까? 저걸 좀 치워야겠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지게를 짊어지고 오물들을 다 이렇게 날라요. 처음에는 몇 개 안 되니까 뭐 잠깐 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 밑에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퍼다가 이제 산에다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이제 묻는데 한 100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저 친구가 저렇게 갖다 나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갖다 날았는데 여기가 다 쓰레기밭이 돼버렸잖아요, 산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쓰레기가 굉장히 좋은 거름더미다. 그래서 여기다 호박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호박 농사가 대박을 쳐요. 그래서 그 호박을 딱 캐내가지고 이제 지역 동네 주민들이랑 다 같이 나눠 먹고 이랬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저 미친놈 아니야 이랬어요. 쓰레기 갖다 나르니까. 근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쓰레기 다 사라지지 호박도 주지. 너무 막 동네에 막 잔치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깨달은 거예요. 다음 보시면 저 오물을 치우는데 내가 집중을 했는데 집중만 했을 뿐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진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전환이 되는. 그래서 그럼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내 존재가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태권도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태권도장을 해서 돈을 벌면서 이제 대학도 가고 그래서 단국대를 들어가요. 단국대 체육교육과를 들어갔는데 이제 그런 교훈을 얻었지만 나름대로 계속 고민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굴까? 그래서 모악산에 들어가가지고 21일 동안 자지도 눕지도 먹지도 않고 세계를 하지 않고 21일 동안 수련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21일째 되는 날 답을 얻었어요. 나는 누군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기 어딘가 안에서 내 안에서 천지기운 내 기운, 천지마음 내 마음, 내 마음도 내 뇌도 내가 아니라 내 것이구나 이렇게 이 친구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무엇인지 진짜 깨달은 거죠. 근데 저는 이번에 다시 저걸 딱 보면서 내 몸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그럼 지금 나하고 이승헌하고 지금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나가 누굴까? 아마 다른 존재가 이제 응답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답을 얻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이 세상에 해야 될 것도 이제 다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양에 있는 충현탑 공원을 이제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태권도 사범이기도 하고 이제 단국대 들어가니까 단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학이라는 거를 가르치면서 이게 이제 동네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대박을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단학선언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국학원으로 이름이 변경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단학 수련을 세계화 시켜야겠다. 그래서 미국을 가자. 그래서
미국을 가서 이제 내가 개척자가 되겠다 해서 갔는데 가자마자 소매치기를 당해버려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매치기를 딱 당했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이제 다 완전 거지가 됐는데 딱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여기 와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미국에 도네이션 했다, 기부했다 치자,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단학 수련을 또 이제 퍼뜨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서 치유를 해줘요. 단학을 가지고 치유를 해서 그 사람 통해서 이제 할리우드 문이 열리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뭐 세도나 이런 데를 이제 또 땅을 사서 거기다 또 짓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세계화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미국에는 그 뇌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발달이 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만나서 연결을 시킨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단학 컨텐츠와 뇌과학을 연결시켜서 이제 뇌교육이라는 거를 이제 학문화해 나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간 곳이 국학원이고, 이제 국학원이 본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만든 학교가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뭐 대학원도 있었는데 우선 사이버 대학교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237 회당 운동 얘기하는데 지금 국학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관점을 보고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다음. 그 이제 BTS 방탄소년단이 지금 멤버가 7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1명 빼고 6명이 이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다 인기가 있는데 인기 있는 멤버 3명이 이제 총장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총장상을 받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BTS 대학, 명상대학 해서 이제 수많은 이제 문의가 오고 굉장히 이제 대학교가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다음 보시면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요, 방송연예학과라는 게 있는데 사이버 대학으로는 유일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학과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가는 학과가 아니라 연예인이 된 사람들이 오는 학과예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진은 이제 블락비라는 팀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EXID,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팀은 세 번째 있는 분은 박재정이라고 K-팝 스타 이런 데 나온 분이고, 이분은 예전에 뭐 태양의 후예인가 거기에 나오는 이제 김민석 배우이고, 그 나머지 이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 배우들, 뭐 기타 뭐 개그맨도 있고요, 연극 배우도 있고 등등이 지금 이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다음. 그래서 글씨가 좀 작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K-스피릿이 그 국학원에서 발행하고 있는 그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약간 신문 기사 같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BTS를 키워드로 이렇게 우리 말로 하면 이제 그 포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뭐 교수도 부르고 뭐 지역의 유명한 사람들도 불러서 포럼을 하는데, 이거 보시면은 그 BTS 1집이 다크 앤 와일드예요. 이제 저런 어떤 배경들이 있고 융 사상 이런 것들이 조금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보시면은 이제 슈가라는 멤버가 처음에 들어가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멤버들을 다 이제 전도했어. 야, 너네 여기 가봐라.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이제 다 들어가서 6명, 7명 중에 6명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보시면 지금 이 BTS 팀들이 잘하는 게 어떤 그 한국 문화를 이제 자기네 노래에다가 잘 엮어가지고 세계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보면은 되게 동양의 미가 막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K-팝의 이제 선두 주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보시면 다음 저 K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K-팝 하면 코리아 뭐 대중문화인데 얘네들이 진짜 갖고 있는 거는 그 K가 아니라는 거죠. 위에 있는 K-스피릿, 국학인 거죠. 그래서 국학의 정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홍익인간, 홍익정신, 이제 K-스피릿을 전달하려고 이제 한다. 이런 부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학원을 저희가 가니까 한 3분 정도가 이렇게 저희를 안내해 주셨는데, 그중에 사무국장님은 국세청 공무원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원장님은 고위 경찰 공무원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와, 엘리트들이 여기 와서 뇌교육 좋다고 홍익 정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앞에서 이제 증인으로서 이제 자기네들이 받았던 걸 간증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부원장님의 얘기를 잠깐 제가 써놨는데, 본인이 이제 그냥 아빠가 경찰학교 가라 해서 이제 경찰대학을 들어갔대요. 뭔지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제 그냥 바로 이제 승진이 돼서 이제 고위 공직자까지 됐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공무원 생활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 그런데 어느 날 국학을 만났어요. 그래서 국학을 만났는데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딱 눈을 감으면 책장이 막 넘어간대요. 와, 그래서 1등, 전국 1등을 해버렸어요. 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고는 이제 고위 공직자로 하면 이제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잖아요. 안 가고 여기 와서 무보수로 이제 국학 정신, 홍익인간 정신을 막 오신 분들한테 설명하면서 이 국학은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고 막 우리들한테 막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제 지금 국학원이 문체부에 소속된 민간 비영리 단체고요. 이제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 국학을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하지 않고 지금 자기네들이 민간으로 하고 있다. 근데 국학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시라. 이제 오신 분들마다 해서 이제 오고 막 파송장도 보내주고 임명장 같은 거 보내주고 그래서 그때 갔던 분들 다 이제 국학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같이 갔던 분들 뭐 신영찬 도사님도 국학 의인이 되시고 국학을 널리 알리라고 이제 임명장까지 받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하면서 국학이 그럼 뭐냐?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문화, 뭐 언어, 뭐 예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설립 이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홍익인간, 이화세계 이 두 가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아니요. 이미지 여기 전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역사 같은 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명 독립군 용사비 뭐 이런 것도 동상들이 또 막 쫙 깔려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관 있고 뭐 120세 계단 하나 올라갈 때마다 한 살씩 먹어가면서 120살까지 산다고. 근데 저희는 올라가 보지 못했는데 또 120개 올라가면 또 120개가 있고 이제 그래서 거의 뭐 열반에 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는 거기 4대 성인에서 이제 예수님도 있고 뭐 이랬었는데 하도 민원이 들어서 그건 없어진 상태였고요. 네, 다음. 네, 저희가 국학 제가 자료 다 보고 조사해가지고 여기서 강조하는 키워드가 한 5개 정도를 제가 추려봤는데 첫 번째는 홍익인간, 두 번째는 이화세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화세계는 이치로서 나라를 다스린다. 세상을 다스린다. 근데 이 단학, 국학 이게 시작이 된 게 어디냐면은 마고성. 마고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쉽게 얘기하면 삼신할매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환인, 뭐 황국, 그다음에 뭐 단군조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달하려고 하는 거는 단군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선도예요. 선교라는데 선이라는 건데 이 선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무속신앙. 그래서 결국은 단군은 무당이죠. 하늘과 땅을 잇는 무당의 그 정신을 이제 세상에 널리 퍼뜨리면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게 이제 사상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단군 찾기, 뭐 우리열 알리기, 뭐 개천절 행사 같은 뭐 여러 가지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유명했던 게 그 초등학교 안에다가 단군 신상 넣었는데 그 단군 신상의 얼굴이 이승헌. 그러니까 이제 단군이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승헌 얼굴이 거기 곳곳에 전국에 이제 깔려 있었죠.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 강제 인회인데요. 이 단학에 이제 시작이 된 게 대종교라는 건데 제가 대종교는 이따가 다시 좀 설명을 하고요. 대종교에 시작하는 사람이 홍합나철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3일 신고라는 경전을 본인이 썼어요. 근데 그 경전을 보다가 이제 본성에서 하느님을 찾아라. 이미 너의 뇌 속에 내려와 있다. 그래서 여기 작은 글씨 보시면은 뇌 속에 하나님이 내려와 계심을 말하고 있다. 그 뇌에 강림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깨달은 거죠. 아, 뇌가 중요하구나. 내가 그토록 찾고 있던 게 이미 내 속에 나의 뇌 속에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다음. 네, 그래서 이제 홍익인간 이화세계 그걸 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강제인인데 그럼 강제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구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개발을 한 게 뇌교육 그리고 이제 보스라고 해서 브레인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래서 이제 뇌 운영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뇌파 진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를 과학화,
사람들이 우선 과학적이어야 믿잖아요. 과학하고 그다음에 세계화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뇌교육 이렇게 보시면 5가지로 되어 있고요.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어떤 커리큘럼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보스는 법칙이죠. 학습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제가 요번에 보면서 4번을 보니까요, 시간과 공간의 신. 야, 시공간 초월을 이미 하고 있어. 이승원이 류광수 목사님과 이제 동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거의 이제 비슷한 시기에 두 분 다 깨달음을 얻으셨고, 거의 통하는 게 있다. 근본은 다른데 뭔가 지금 흐름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뇌파 진동은 이제 저거를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머리를 이렇게 도리도리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머릿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다 이제 흐트러지면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이게 과학적으로는 조금 이제 안 맞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이미 대학을 세우고 학파를 형성해서 이제 학문화 시켜버리니까 이제 대항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현재는. 네, 다음 보시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제 지구 시민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온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나가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국학이라고 하면 한국적인 건데 이걸 어떻게 세계화를 하느냐, 어떻게 그럼 갖고 가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한국 안에서는 할 때는 이제 단군의 자손, 이게 하나의 정신인데, 이제 세계로 갈 때는 우리 모두 다 뇌가 있다. 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전 세계를 이제 글로벌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세계화 전략을 쓰고 있고요. 뇌교육을 명상이랑 접목시켜서 뿌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세계적인 증인들이 있잖아요. BTS. 이제 BTS 앨범 중에 Love Myself,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세계화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림이 마고, 아까 마고라고 했던 삼신할매 신상이 엄청나게 커요. 이게 실은 가보면 거의 여기 천장에 닿을란가? 아무튼 엄청 큽니다. 두 번째가 이제 단군 신상, 저것도 엄청나게 큰 신상이고, 저게 홍암 나철 동상입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제 건물 안에는 이제 뇌교육에 대한 자료들을 이렇게 굉장히 잘 꾸며놨어요. 설명하기 위한 자료들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거 보시면은 다크 브레인에서 이제 파워 브레인을 어떻게 가느냐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도식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원래 단학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단전에서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차크라를 여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국제 뇌교육 종합대학원, 이제 석박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고,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이 대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이제 지금 그 학문화를 하고 있죠. 실제 논문을 발행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 지금 그렇게 237 회당 운동을 쓰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계 고등학생 애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놓친 영적 서밋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도 양육해야 되는데 우리보다 실은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배워야 된다. 이제 보시면 아까 공부 잘 안 됐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근데 계속 질문을 던진 거예요. 깨닫고 난 이후에 학교는 왜 다닐까? 우리 다 한 번쯤 다 질문해봤잖아요, 그렇죠? 학교 왜 다니지? 뭐 공부는 왜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왜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내 문제를 풀고 그걸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이제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내가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 보겠다. 내가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면 어떤 학교에 다니고 싶을까? 우선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 시험 없는 학교. 교과서도 안 했으면 좋겠어. 교과서 없는 학교. 완전 자유로운 학교를 만들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도전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만들게 됩니다. 네, 다음 보시면 이제 베타 테스트를 한번 이제 돌려요, 이분이. 이제 이승원이 이렇게 보니까 지역에 굉장히 이제 모범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범생이 꿈이 없어. 공부 열심히 하는데 꿈이 없어. 내가 뭐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이제 그 부모를 가서 설득시킵니다. 이 학생을 1년간 나한테 맡겨라. 그럼 내가 얘 바꿔놓겠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이 아이한테 이제 1년간의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냐. 우선 하나의 규칙이 있다. 네가 돈 벌어. 네가 돈 벌어. 돈 주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아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도전해라. 이제 이런 이제 미션을 줍니다. 근데 얘가 실제로 이제 처음에는 잤겠죠. 자유 시간이 생기니까 우선 잤다가 이제 그 다음에 깨고 나서는 내가 뭐 하지?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막 하고 싶은 거 막 알아보면서 뭐 외국어도 공부하고 뭐 수영도 배우고 막 이거저거를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1년이 지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나온 거야. 그럼 대학에 갈 이유가 드디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세도나 그 단학 그 월드가 꾸며져 있는 거기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검정고시 보고 뉴질랜드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타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니 이제 실제로 학교를 해보자. 그래서 만든 게 벤자민 인성영재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지금 이 학교는 대안학교예요. 근데 이제 완전 자유학년제, 학년이 없어요. 뭐 고등학생 1, 2, 3학년 그냥 그 학년 상관없이 그냥 다 와서 1년 동안 이제 지내는 학교인데 5개가 없습니다. 학교. 그 교실이 없고요. 교과목 수업 없고 숙제, 시험, 성적표가 없는 오무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가장 그 큰 목표는 인성을 갖춘 영재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신영찬 전도사님 계시지만 과학 영재는 될 수 없어.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과학 잘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 유성희 전도사님 수학 영재 될 수 없어. 저 영어 영재 될 수 없어. 근데 모든 사람이 인성 영재는 될 수 있어. 그때 제가 이걸 딱 보고 이제 목사님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너네가 세상에서 서밋은 될 수 없는데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류 목사님 메시지랑 거의 일맥상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너네가 이거 뭐 다른 재능 없어도 인성 영재는 될 수 있어. 그것만 가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이게 자신감을 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 깔려 있는 게 뇌교육이에요. 아까 앞에서 했던 그런 뇌교육을 가지고 애들을 1년 동안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애들이 여기 입학을 하고 나서는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문제들이나 고민들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고민하면서 그걸 답을 찾아가는 활동들을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마디로 하면은 자기 결정성이 생겨요. 그전에는 엄마가 시키는 거, 아빠가 시키는 거, 선생님 시키는 거, 학원에서 시키는 거 그거 위주로 하다가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애들이 해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지나고 나면 애들이 완전 다 바뀐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그 17개 학습관에서 이거를 동시에 애들을 지원하면서 전국으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네, 다음. 그래서 이제 그걸 책이 나와 있어서 책을 읽었고요. 이제 이게 이승원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이수성이라는 분인데 김영삼 정권 시절에 국무총리를 지내셨던 분이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총장도 지내셨고 그분이 명예이사장으로 계시고요. 현재 원장은 김나옥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 교육부 또 이제 공무원이에요. 또 이제 교육과정 만들고 그런 분인데 이분 그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다가 국학 이거 여기까지 오게 되셨냐 물어보니까 공무원으로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뇌교육을 만나서 해방을 받았어. 그래서 학교에서 내가 여기 그 교육부 안에서 학교를 바꾸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바꾸기도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학교 현장을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찰나에 이승원이 와서 나랑 새로운 학교 해보지 않겠냐. 좋아요. 해서 지금 만든 게 이제 벤자민 인성영재 학교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장님이 되셨고요. 이제 저희가 갔을 때 이 모습인데 네 번째 사진 여기 갔을 때 모습인데 지금 가운데 서 있는 사람하고 옆에 서 있는 3명의 친구들이 청년 멘토였어요. 청년 교사였어요. 이 벤자민 인성영재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와서 후배들을 돕겠다고 자발적으로 와서 인턴을 하고 있는 청년 교사들이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저 중에 한 명을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우선 그 다음 지금 이 벤자민 학교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커리큘럼들을 돌리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기반은 뇌교육이에요. 뇌교육을 통해서 홍익인간 이걸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워크숍은 월에 1박 2일 정도 애들이 그럼 한 달 동안은 자유롭게 하고 자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거를 다시 와서 그 브리핑을 해요. 지금 얼만큼 진행이 되고 또 다음 프로젝트는 뭘 할 건지 이런 하면서 멘토들과의 만남도 이제 계속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벤자민 프로젝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국토종주, 마라톤 하기,
뭐 여행하기, 뭐 바리스타, 뭐 수영,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하고요. 뭐 자전거로 이제 전국을 돈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내가 이거 하니까 너무 좋더라. 그다음에 이제 직업 체험 활동은 아르바이트인데 그 선생님이 같이 학생을 중학생 뭐 고등학생 이러니까 같이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하는데 가가지고 이제 왜 이렇게 하는지 취지를 설명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돕고요. 그럼 이제 애들이 실제 거기서 하면은 어떤 친구는 막 며칠 만에 잘리기도 한대요. 일을 워낙 못하니까. 근데 애들이 돈을 실제로 벌어보니까 부모님이 주신 용돈이 이게 귀한 거구나. 와, 돈 벌기 너무 어려운 거였구나. 애들이 이제 깨닫는 거죠.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벤자민 12단 체조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애들이 그 12가지 단계에 걸쳐서 체조를 익히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물구나무를 서서 이제 걸어가가지고 이제 졸업장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6학년이 어떻게 하는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체육교육과 출신이어서 저런 거 보면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거를 여학생들도 다 해요. 저걸 왜 시키냐? 체력이 우선 되어야 뭐 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수업은 그 온라인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가 다 100% 온라인 학교니까요. 그걸 통해서 이제 뇌교육도 배우고 그냥 뭐 멘토들 얘기도 듣고 학업 관련된 것도 듣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 과정은 뭐 해외 그 세도나 그런 데 갔다 오고 탐방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이거 외에도 더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가 지금 학비가 지금 한 1, 2년 전 지금 물가가 올랐으니까 좀 더 비싸졌을 수도 있는데 제가 조사했을 때는 학기에 15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과정이면 300만 원이면은 저거를 하고 애들이 꿈을 찾는 거예요. 다음. 저기 12단 체조인데 옆에 영상 한번 플레이 해주세요. 저 학생이 6학년이래요. 초등학교 6학년. 저거 해야 졸업이에요. 졸업장 받을 때 남녀 구분 없이 다 저러고 가서 이제 일어나서 다시 졸업장 받고. 네, 그래서 저거를 이제 인터넷 쳐보시면은 벤자민 12단 체조 치면은 어떻게 그 단계마다 해야 되는지 뭐 튜토리얼 같은 것도 있고 애들이 이제 그래서 저걸 하면서 체력을 끌어올리고 저 물구나무 설 때 굉장히 집중해야 되거든요. 이제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집중하는 힘을 자동적으로 배우게 되죠. 다음. 또 해?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제 힘들어요. 넘겨주세요. 네, 지금 17개 학습관 있는 거고요. 보시면 제주도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학생들이 이 벤자민 인성역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월에 한 번은 저 학습관에 모여가지고 이제 뭐 브리핑도 하고 멘토도 만나고 이제 곳곳에서 멘토 연결된 아이들은 그 프로젝트 활동도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에 한두 번 정도는 캠프를 해요. 캠프할 때 이 학생들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천안 거기에 모여가지고 다 함께 이제 축제같이도 하고 서로 막 발표하고 이제 그런 모임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아까 얘기했던 그 4명의 청년 교사 중에 그 어떤 애는 공부를 잘 못하다가 헤매다가 온 친구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재밌었던 건 마지막 친구였는데 엘리트예요. 굉장히 엘리트인데 헤매다가 지금 이 학교를 왔다 하면서 자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간단히 듣고 이제 말았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그 친구 영상을 막 찾아보니까 와, 간증 많이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좀 찾아봤죠. 이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친구들이 중요했대요. 자기 친구들 그냥 이렇게 막 친하게 지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 그 언니가 굉장히 우등생이었는데 대학 진학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걸 뭐 충격을 받았어요. 난 지금까지 다 그냥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저렇게 나보다 열심히 하던 언니도 떨어졌네? 그럼 나 어떡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에 매진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공부, 그리고 이제 성공이 전부야. 엄마 돈 벌어야 돼?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막 하니까 부모님이 야, 너 벤자민 학교 좀 가볼래? 그래서 이제 엄마 권유로 이제 이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을 미루고 17세에 이제 이 학교를 갔는데요. 여기서 얘가 처음에 그 부대찌개 집에 알바를 하러 갔대요. 3일 만에 잘렸대요. 근데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3일째 되는 날 일을 엄청나게 시키더래요. 막 시키더니 미안하지만 오늘까지. 그래서 잘리면서 돌아오면서 내가 엄마한테 돈 받고 있는 게 정말 행복한 거였구나. 근데 이 친구가 그 다음에는 이제 마라톤 10km 도전합니다. 자기가 그 아침에 막 벌렁벌렁 거리더래. 나 쓰러지면 어떡하지? 막 뛰면서도 구급차 따라오나? 근데 도착하고 나니까 나 뭐든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냥 10km만 뛰었을 뿐인데 나 뭐든 할 수 있겠다. 자신감이 쫙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진을 찍는 멘토하고 연결이 됐대요. 근데 그분이 찍는 게 너무 멋있어서 자기도 이제 사진을 찍겠다. 근데 이 친구가 머리가 좋으니까요. 내가 뭘 찍지? 이러다가 일상 속의 소중함을 찍어야겠다. 그래서 문 열고 밖에 나가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오늘 하루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진 찍어주고 이제 그 얘기 듣고 그렇게 해서 한 10몇 명을 자기가 이렇게 찍은 다음에 그거를 사진전을 열었대요. 그러니까 사진전을 보러 온 사람들이 막 보고 감동의 눈물 흘리는 거야. 와, 내가 하루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나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 삶이 되게 소중하구나.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이 손 붙잡고 막 울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진짜 세상에 필요한 거야 되겠구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고등학교 우선 복학을 해요. 이제 18세에 들어갔겠죠.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이거를 학교 안에서 해야겠다. 이 홍익 정신을 내가 퍼뜨려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서 같이 할 애들 빨리 모아야지 해서 몇 명 모았나 봐요. 모아가지고 처음 한 게 그 위안부 이제 돕는 그걸 모금을 한 거예요. 지하철 문 열고 가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누구고요 해서 130만 원을 모금을 해서 이제 기부를 했대요. 두 번째 한 거는 그 위안부 그 작은 소녀상 그 건립 이제 그 동상을 학교에다 세우는 거를 5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하는데 그걸 또 모금해가지고 학교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벤자민 개비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이제 또 1년간의 과정을 이제 다른 거 다 멈춰두고 1년간 과정을 거치면서 벤자민 학교처럼 이제 돌리는 그 프로그램인데 이제 결국은 이제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인천시 여기 인천이잖아요.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는 걸 이제 자기가 하게 됩니다. 근데 벤자민 개비어까지 갔다 오고 나서 내가 이거를 그냥 여기 작은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곳에서 해야 되는데 뭘 하지?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 인천시에서 하는 청년 무슨 네트워크가 있어서 거기에 청년위원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청년위원이라고 모인 애들도 다 내가 뭐 하지? 다 이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막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 한 게 뭐냐면 시에서 그 400만 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토크쇼를 연 거예요. 제목 그 뒤에 있구나. 제목이 너 뭐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게 뭐야? 막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청년들 그 멘토링하는 그 프로그램. 너 좋아하는 거 하고 있어? 요걸 이제 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로 이제 학생들이 다 너무 즐거워하고 그래서 보시면은 미추홀구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앞에 다시 사진 넘어가 주시고 그걸 하고 나서 이 친구가 두 번째 한 게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게 있나 봐요.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그 청년 정책 예산 5천만 원을 받아서 또 이제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 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한 게 비영리 NGO 단체를 본인이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미래교육 청년 네트워크 해서 줄여가지고 미청넷의 대표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서 지역에 어떤 자기 홍익 정신을 이제 뿌리고 다니는 이제 그런 친구고 지금은 이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또 이제 홍보도 하고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졸업을 했는지 아직 학생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과정 보시면은 벤자민 인성영재, 그다음 벤자민 개비어,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까지 이렇게 그 안에서 이제 자라나고 있었어요. 다음, 네, 그 다음. 보시면은 제가 검색을 한 게 인천 청년 포털이라는 거 안에서 이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경기권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
이게 근데 보니까 뭐 부산에도 있고 뭐 여기저기 다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도 우리도 활용을 해야겠다. 제가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이 친구 얼굴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벤자민 학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자기의 가능성을 깨달았다. 다음 보시면 자기가 지금 깨달은 게 뭐냐? 홍익 인간, 홍익 씨앗을 자기는 이제 뿌리고 다니겠다. 요거를 그 저희 앞에서 간증한 내용이에요. 다음.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얘기를 듣고 저 이제 같이 갔던 이제 또 랩런트 있었는데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나는 지금까지 꿈을 못 찾아서 그렇게 열심히 막 했는데 쟤는 너무 잘해. 와, 너무 확실하게 막 우리를 전도해. 막 나도 가고 싶다. 그 마음이 들 만큼 너가 만들어. 제가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만들자. 우리는 저거보다 더 저걸 능가할 수 있는 걸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보시면 근데 이제 국학원의 어떤 영적 배경들이 있거든요. 요걸 또 한번 이제 같이 찾아봤는데 보시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대종교. 이제 그 대종교에서 시작이 됐다고는 하는데 또 이 사람들 얘기는 자기는 그냥 그걸 갖다 차용했을 뿐이지 또 그거랑 좀 다르다라는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대종교 측에서도 얘네 인정하지 않고 그냥 대종교를 그냥 사용만 하고 있는 걸로 이제 보고 있고요. 대종교는 그 단군을 모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도 글자가 작아가지고 홍합 나철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요. 천부경 그리고 아까 직접 썼다고 한 그 삼일신고 이 두 가지가 경전입니다. 그래서 상제, 그러니까 즉 하나님인데 그게 단군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단군은 무당이라고 본인들이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민족 종교로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 항일 운동을 하기 위해. 그러다가 나중에는 조금 더 이제 종교화 되었고요. 홍합 나철이 이제 갑작스럽게 뭐 분에 못 이겨서 이제 뭐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뭐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제 그러고 나서 2대 교주부터는 굉장히 종교로서의 어떤 모습을 더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비밀 결사화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만주에 넘어가서 막 활동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왔는데 현재는 굉장히 작은 규모라고 해요. 한 3,000명.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대종교가 대학이 세워지는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국학대학이 지금 현재는 고려대로 명칭이 변경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고려대 전신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홍익대, 단국대 그리고 신흥대학이라고 해서 현재 경희대 그러니까 이 주요 학교들의 이제 그 설립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그 학교에 그 홍익 정신은 없다라고 본인들은 얘기해요. 학교 관계자들은. 근데 설립자의 설립 이념은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조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천안에 있거든요. 근데 천안에 있는 학교가 이제 단국대인데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승헌의 모교예요.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가 장항영에서 설립이 됐는데 이분이 대종교의 원로, 원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창학 이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단군의 정신을 널리 퍼뜨려야 되는데 인재가 없으니 인재를 만들자. 그래서 단군의 정신을 가지고 애국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자. 그래서 단국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단군의 나라를 위한 인재들을 양성하자. 그리고 이제 천안에 보시면은 지금 국학원,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벤자민 인성영재 학교가 지금 다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 계시는 목사님이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역에 천안 지역에 용자가 들어가는 동네 이름이 한 20개가 넘는다.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단국대 그 교기고요. 보시면 민족 전래 오행 사상과 동서남북 이런 것들을 이제 담고 있다 보시면 되고 단군 신화 바탕으로 홍익인간 정신을 계승하는 이제 고물 또 이제 동물로 이제 상징 동물로 갖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교가인데요. 두 번째 2절에 보면 단군 선조 그 어를 품고 지금 관계 없다고 하지만 다 남아 있다라는 거죠. 네, 다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많은 여러 이제 랩런트들 만나면서 대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받았던 게 세계관 치유였거든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랩넌트를 서밋화 시키는 거. 치유해서 서밋화 시키는 게 지금 제3 RUTC 운동의 그 큰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전도 운동을 해야 된다. 이제 이 관점을 보시고 다음. 그래서 연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전에 망대가 뭐야? 망대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저번에 딱 얘기하다가 기도. 근데 연구를 해야 보이는 거더라고요. 그 보이는 걸 붙잡고 기도하더라고요.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학원 이거 이번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연구를 하니까 지금 우리 너무 시급하다. 랩넌트 키우는 거 지금 너무 시급하다. 서밋화 해야 된다. BTS 언제 키워요? 지금부터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같이 간 팀들이 신천지 팀이 있었어요. 저희 목사님이 그 신천지에서 하는 이제 무슨 포럼이 아니고 뭐죠? HWPL이라고 이제 뭐 종교인 대화의 광장 해서 이제 신천지 강사 발표하고 이제 뭐 저희 목사님도 발표하고 뭐 다른 이제 발표해서 그 종교 다원주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팀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계속 다락방 보고 전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 같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이제 신천지 그거 이제 연구를 하시니까 저도 옆에서 이제 주워 듣는 거. 근데 가서 보니까 신천지 사는 걸 전략을 얘네들이 똑같이 하고 있더라. 말 바꾸기를 엄청 잘해요. 듣다 보면은 와 저희가 기독교 팀인 거 알고 이제 우리가 간다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군신에 이제 절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겠다 요까지 했는데 저희한테 맞춤형으로 가이드를 해요. 저 기독교회에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그 성령이 막 그 다른 영이 아니고 이제 단군에 뭐 이런 식으로 와 신앙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와 성경이 다시 보일 것 같아요. 단군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다시 보이게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우리 팀은 뭔 개소리. 근데 너무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던 단어에 대한 개념들을 바꾸면 이제 생각이 다 바뀌죠. 이제 그런 것들을 국학에서도 너무 잘하고 있더라. 국학이라면 꼭 우리나라에 뭔가 그거 같잖아요. 근데 국이 아니라 원래는 단에서 시작을 했죠. 네, 단. 이제 그게 국으로 바꿔서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의 정신인 것처럼 이렇게 바꿔서 개념화를 시키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거기 가보니까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굉장히 큰 동상들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거대한 이제 빌딩을 몇 군데 이렇게 지어놓고요. 와, 우상, 신전. 플랫폼 형성되니까 다 와. 벤자민 인성영제 17개 학습관에 사고 나중에 어디로 모여요? 다 여기로 모인다는 거죠. 지역 경제를 지금 끌어올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트, 아까 그 국세청 출신, 경찰 공무원 출신, 교육부 공무원 출신, 가수들, 연예인들 그래서 다 장악하고 있더라. 이런 분들을 보면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거를 다 학문화해요. 후대까지 다 보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문화해서 교육 그리고 세계화까지 다 연결시켜서 하고 있더라.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치유를 다 체험을 하고 나니까 뭐 신체적으로도 치유를 받았고요, 정신적으로도 자기 미래에 대한 것도 이제 고민들을 다 해결을 받고 나니까 이승원의 증인들이 되어서 막 간증을 하고, 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도 막 부끄러워서 이럴 때도 있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여러분 한번 다 오세요. 지금 보면서 좀 충격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거 발표를 하고 또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메시지 안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 유튜브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저희 유튜브 거의 댓글 처음 다신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쓰셨냐면은 뇌교육 때문에 자기 아이들을 그 어떤 뇌 센터에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관심이 있으니까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도 가고,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다가 저희 유튜브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이제 그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기가 뭘까 찾아보니까 BR 뇌교육이라는 또 센터가 있더라고요. 부천에도 있고요, 지금.
예, 보시면은 초등학생, 중학생들 위주로 여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스템이 완성이 되었어요. 얘네들의 교육 시스템이 BR 내교육으로 초중등 파고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은 벤자민 학교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 청년은 글로벌 사이버, 그다음에 벤자민 갭이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은 국제 내교육 종합대학원, 그리고 이제 작년하고 전체 연령층을 이제 국학원에서 다 본부에서 하고 있더라. 지금 저희도 이런 시스템들을 학교를 왜 살려야 되는지가 제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단체의 어떤 네피림 전략들 우리가 보면서 진짜 연구하셔야 되고요. 신천지나 이게 다 개소리 같지만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답변을 줄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정확하게 어떻게 자기 신앙을 지켜야죠. 우선 1번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이제 훈련될 수 있도록. 그럼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근데 우리 다락방 좀 많은 분들이 지피도 안 되고 지기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100점 위태, 항상 위태로워.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고, 여기 또 이제 예비 목회자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쭉 보면서 우리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아니다. 지금이 제일 빠른 때다. 그럼 지금 빨리 연구하고 제대로 준비를 하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절대 가능해요. 이승원도 강제 인회되니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보좌. 걔네들 시공간 초월하는데 우리 보좌화, 시공간 초월 지금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393 기도가 지금 그런 방향성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통해 이제 PWA가 되도록 각 개인이, 그래서 이제 그거의 시작이 뭐냐? CVDIP를 찾는 거. 내가 24 집중할 거. 이승원도 호박하다가 24를 찾았는데, 모악산에서 21일 동안 집중하다가 찾았는데, 그럼 랩런트들도 내가 할 게 무엇이냐,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도식 그림으로 표현한 게, 랩런트가 성전이 되면 이 주변이 성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성전이 되면 제가 회사에 가도 거기가 성지가 돼서 플랫폼이 형성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나에게 오더라. 그래서 이제 저희 이번에 목사님 예배 때 말씀하신 게, 그 저번에 그 대학 그 무슨 수련회 거기서 이제 손승기 목사님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지금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요거는 새로운 전도 운동 지금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다. 세워놓고 찾아오게 만드는, 불러들이는 플랫폼 전도다. 그래서 성전이 돼서 성지 순례를 오게 만드는 전략이구나. 지금 예전에 우리가 뭐 하러 가면 가야 되는 걸로 착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세워지면 올 수밖에 없구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들을 할 때마다 계속 자료화를 하고 있는 이유가, 기억력이 저도 나쁘고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에는 저도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자료가 남아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료화하는 거, 연구해서 자료화되고, 이게 실은 학문으로 돼서 학파 형성이 돼서 교수들, 대학을 다 살려야 되는 이제 그 흐름 안에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까 학교 어떻게 파고들고 있는지 그걸 보시면서, 그 시작은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목회자분들과 이제 예비 목회자분들 3제자가 성전이 되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세워지는 것, 이게 저희가 이제 지금 시작해야 될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